안녕하세요. 주식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8천만 원을 잃고 절약하는 삶을 살고 있는 94년생 직장인 94일생입니다. 제가 2020년 1월에 회사에 입사하고 주식 투자를 같은 해 11월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주식을 한 지도 벌써 4년이 됐네요. 제가 주식을 시작한 시점인 2020년 말은 코로나로 인해 주식이 한번 폭락한 후 반등을 하던 시기여서 주식이 호황기였어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은 모두 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주식 계좌에 마이너스가 커져도 내일은 오르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로 가만히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현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다 라는 마인드로 제 자신을 합리화시켰던 것 같아요. 이 종목들에 가끔씩 물을 타거나 운이 좋아서 빠져나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모든 주식을 고점에 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보유한 종목이 올라서 빨간불이라도 들어오는 날이면 그 종목이 내릴까봐 얼른 팔아버려서 수익은 짧게 가져가고 내리면 손실을 보긴 싫어서 쉽게 팔지 못해 오히려 손실을 크게 가져가는 아주 잘못된 매매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누가 좋다고 하면 따라 사거나 급등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거나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 지하실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정말 최악이었던 주식 투자법이죠. 그 무지함의 대가로 저에게 남은 것은 마이너스 8천만 원이 찍혀버린 계좌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비교적 사회 초년생인데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모은 돈이 비교적 얼마 안 되었을 때요. 저는 절약하는 습관이 강해서 나이에 비해 많이 모았긴 했었어요. 주식을 빼고 모은 돈으로만 치면 29살에 1억 5천을 모았고 31살인 지금 2억 2천을 모았습니다. 물론 그 돈이 다 주식에 들어갔지만요. 저는 옛날부터 티끌모아 태산을 믿는 사람이었고 항상 부자,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열정이 컸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기도 했지만 남들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소비에서 잘 안 쓰고 아끼고 모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세뱃돈 받은 것을 한 번도 쓰지 않고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고 대학생 때는 용돈 40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최대한 아껴 쓰고 통장에 저금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 보니 어느새 3천만 원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런 제가 어떻게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냐고요? 회사 입사 1년 차에 팀원분들과 같이 점심을 먹다가 한 팀원분이 A 주식을 내가 몇 년간 했는데 지금이 저점이니 오늘 사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주식을 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 계좌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 점심시간 동안 주식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이야기가 주식 계좌 개설 방법으로 흘러가더니 곧 계좌 개설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치만 저는 그 선배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선배님이 알려주신 A 종목은 저에게 수익을 안겨줬었거든요. A 종목이 저점이라는 말에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어린 시절 때부터 세뱃돈과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 만든 전재산이었던 3천만 원을 한 종목에 투자했어요. 그 후 주가가 올랐지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르게 매도해서 첫 수익률이 고작 2.5%였어요. 그치만 시드가 커서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에 75만 원을 벌 수 있었어요. 초심자의 행운이었던 것이죠. 큰 돈을 짧은 기간에 벌게 되니 점점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주식을 쫓아다니게 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알았어야 됐어요. 제가 주식과는 맞지 않는 성향이라는 점을요. 저는 한 종목이 좋아 보이면 가지고 있는 시드를 다 투입하는 위험한 몰빵형 투자자이자 한 종목이 주가가 오르면 그때서야 그 종목에 관심을 가져서 고점에 사는 팔랑귀 투자자이고 수익률은 짧게 가져가고 손실은 크게 가져가는 그릇이 작은 투자자였던 것이죠. 전 재산을 투입할 만큼 간이 크면서도
수익은 또 길게 가져가지 못할 만큼 간이 작다니 정말 모순적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제 성향 자체가 주식 투자와 맞지 않았던 것인데 4년 전 저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75만 원 이익에 눈이 멀어 주식 투자를 지속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주식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이 리스크는 그만큼 망할 확률도 큽니다. 하이 리스크 단타를 지향하는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번다고 쳐요. 그럼 시드가 커지죠? 그렇지만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 커진 시드를 투자해서 단 한 번만 실패해도 손실 금액이 엄청 커져서 시드가 확 줄어듭니다.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열심히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8천만 원을 손해본 게 아깝고 후회도 되지만 교훈도 많이 얻었어요. 하이 리스크로 성공하는 사람은 몇 없다. 오히려 로우 리스크로 시간을 바쳤을 때 성공 확률이 높다. 그럼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존재할 테니까요. 이쯤에서 제가 얻은 주식 교훈 몇 가지 풀어볼게요. 1번. 주식은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 2번. 오르는 섹터에 침을 흘리지 말고 떨어지는 섹터를 관찰한 후 항상 도매가로 떨어진 종목을 산다. 3번. 오르는 섹터에 관심을 보일 땐 조정을 노리고 조정이 오면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간다. 4번. 항상 현금을 보유한다. 주식 대 현금 비율은 40대 60 비율이 좋다. 5번. 매수한 종목이 계속 오르면 무조건 분할 익절 매도하며 쫓아간다. 6번. 매수 후 하염없이 떨어지는 종목은 분할 손절 매도하며 물탈 바닥을 연구한다. 7번. 사고팔고 하면 상상 속에서나 돈 벌 것이다. 8번. 항상 뉴스를 시청하며 3개월 후를 상상한다. 예를 들어 미국 대선 대통령 누가 될까? 당선된 후보자가 미는 섹터가 뜨겠죠? 트럼프라면 전쟁 관련? 곧 봄이 오네? 그럼 화장품 관련주가 뜨려나? 건설업도 괜찮겠네? 이런 식으로 가까운 미래를 생각하며 종목을 저점에서 도매가로 발굴하세요. 9번. 매수한 종목은 항상 공부한다. 10번. 유튜브, TV, 문자 항상 적으로 생각한다.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 11번. 종목 백화점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세 종목에서 5종목 이상은 하지 마라. 12번. 대상승 후 바닥은 2-3번의 작은 파도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바닥이다. 13번. 항상 밥 먹듯이 2000여 개 종목을 클릭한다. 이 13가지를 모두 지키면 당신은 중수 이상이 된다. 이 교훈을 모두 알아도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가를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저 내용들을 까먹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저도 이제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서 마이너스 주식 계좌에서 탈출하고 조금씩이나마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물론 주식에서 돈은 적극적인 사람에서 수동적인 사람으로 흘러간다는 말도 있어요.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점에 사서 1년에 한두 번만 거래를 하는 게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건 처음부터 좋은 주식을 샀을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이 미래가 불투명한 잡주에 물려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는 중이라 아직은 시행착오 중에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하반기부터 저는 물려있는 잡주를 손절하고 더 가망 있는 곳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9월, 10월에는 잡주 5개를 600만 원을 손해보고 과감히 손절하고 그 시드인 2,300만 원을 한데 모아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 종목에 투자했어요. 그 종목에 투자해서 현재 100만 원의 수익을 내서 조금씩 복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절했던 잡주들은 지금 보니까 오르기는커녕 제가 팔았던 가격보다도 더 내려갔더라고요.
만약 계속 뒀더라면 100만 원을 복구하긴커녕 손실이 더욱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후에도 11월에 제가 투자한 B 종목이 가격 조정을 받아서 또 다른 잡주를 손절하고 자금을 B 종목으로 옮겼어요. 손절한 잡주에는 1천만 원의 자금이 들어있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48%라서 500만 원은 잃고 나머지 절반인 500만 원만 건져서 조정받고 있는 B 종목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결과가 보여지지 않지만 그 종목이 결국엔 오를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이 추가 조정을 받는다면 나머지 잡주도 과감히 손절하고 자금을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화점 주식 계좌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절을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투자금이 크고 마이너스가 워낙 컸기 때문에 쉽사리 손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이너스 금액은 이미 제 계좌에 찍힌 손실이란 걸 알지만 정말 제가 팔기 전까진 손실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와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상 내일은 오르겠지? 그런 거 없어요. 백화점 손절 정리를 고민하기를 3개월이 흘렀고 내일은 오르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들고 있다 보니 마이너스만 더 커지더라고요. 마이너스 8천에서 마이너스 9천만 원을 찍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마이너스 1억을 찍겠다 라는 두려움이 앞서면서 정신이 조금 차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9천만 원은 나에게 없는 돈이라는 게 점점 실감이 되기 시작했고 인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금액들을 다 빼서 앞으로 좀 더 오를 가망이 있는 종목에 넣는 것과 현재 종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내 투자금에는 변함이 없다. 내가 처음 투자했던 시드인 2억 1천만 원의 매입금이 있는 게 아니라 9천만 원이 사라진 1억 2천이 내 현재 투자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4년 동안 정신승리를 해오다가 4년 만에 드디어 주식시장에서의 제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사회 초년생 때 이런 경험을 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일어서면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라 호흡이 긴 마라톤이라 중간중간 힘도 들고 주저앉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결국 끝에는 성공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또 이런 실패 경험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은 경험이 곧 자산이니까요. 일단 이렇게 주식으로 한번 실패를 맛보았으니 나중에 자산을 더 모은 후 3억이 있을 때 주식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실패는 빨리 할수록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봐요. 물론 아예 안 하면 좋겠지만요. 앞으로 패배를 인정하기 시작한 제가 점차 계좌를 회복하고 다시 차곡차곡 모아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 94일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인생의 첫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